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제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왔네요. 아이고, 우리 두 분의 공직자와 한 명의 민간인. 민간인가? 네, 국회의원들 쌍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네. 두 분 다 모셨습니다. 바쁜 국감을 다 마치고 예.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건희 워낙 문제가 심각해서 국감에 이제 총력을 다해서 김건희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김건희 국감 못지않게 또 역사적 망언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돋보이는 활동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네.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다뤄졌습니다. 지난 한 2년 네. 동안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그 농단, 네. 교육 파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두 분을 오늘 네, 모시고 그 네.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강경숙 의원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처음이시고 네. 그전에도 좀 출연 좀 시켜달라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모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은 지난 총선 때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그 교육위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맹활약했다. 그리고 평가도 아주 좋다면서요. 언론에서 네. 평가했는데. 네. 아주 두분 다 뭐 평가 아주 돋보이는 활약을 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가 지금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양한 그 교육적 쟁점에 대해서 네.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속을 다 시원하게 했던 분들입니다. 비감 기관들이 두 분을 그 마주치기 싫어한다는 앞으로 보기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 들리는데 어떻게 활약했는지 각 의원실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수 의원 활약상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 것으로 표지라리에서 사기를 친 것이에요. 그러면 3년에 한 건만 제출하면 되는 실적인데 그 건이 한 개도 없어서 본인들이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그대로 표지라리를 해서 제출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저렇게 상처받은 마음, 저렇게 자존심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도대체가.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비상의료체계가 다 문제없다 그러고, 총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의료실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것이 무슨 괴담, 가짜뉴스다 그러고. 근데 여기 채식주의자고요. 저 오른쪽이 그 카프카 작품인데요. 이 카프카 작품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찬사를 많이 했어요. 위안부 피해자 심달련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한중일 공동으로 기획한 평화 그림책입니다. 이런 책 모두가 다 폐기가 된 것이에요. 경기도 교육청만 오로지 그런 조사를 했고요.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3번이나 내려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네, 정말 코곡 짚어주시네요, 정말. 근데 확실히 국감장에서는 네. 그 말이 빠른 분이 유리해요. 아, 그렇습니까? 쏘아붙이기 아주 좋거든, 저게. 근데 근데 임태희 얼굴 나오니까 성기순 교수님 또 생각납니다. 왜요? 뭐 하셨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아니, 근데 이번 국감에서 네. 임태희 교육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관사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네. 도서관에 지금 책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 명태균이가 얘기하기도 하고. 네, 명태균 얘기하는 게 좀, 많이 꽂혔습니다. 많이 다뤄졌는데.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김문수 의원님의 맹활약상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개 논문이 모두가 표절과 위조로 번복이 된 종합판인데 이 정도면요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님께. 제목은 김건희의 표절 위조 조작 방법론, 학력 논문 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건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고 앞으로 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렇게 쉬운 방법, 위조하고 조작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설문지 만들어서 그거 몇백 장 받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더군다나 위조를 해서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 부인까지도 되고 훨씬 출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야, 좋습니다. 김건희. 야, 저거 보니까 네. 그 또 국감장 그 생각이 나네요. 국민대 이사장 그 도망갔었죠, 이번에도. 네, 비행기 타고 네. 또 해외로 꼭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네, 저 참 나르셔. 숙대는 지금 어떤 상태죠?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 숙대는 보니까 원래 그 새로 되신 총장님이 그 예. 되기 전에는 상당히 의지가 검증하겠다 이렇게 어. 알려졌는데 막상 국감장에 와서 대답하시는 거라든가 또 그 다음 날 또 참조인으로 이제 그 했는데도 안 나오시고 이런 것이 약간 좀 태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정부로부터 큰 압박을 받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교육이 그 진행되는 국감 자세히 좀 보셨습니까?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네. 우리가 지금 교육언론창과 지금 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언론창. 교육언론창에서 많은 홍보 좀 해주세요. 교육언론창이 뭐 어떤 곳인지 홍보 좀 해주세요. 교육언론창은 인터넷 교육 전문 언론인데요. 사실은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학교 내외부의 그 교육에 관련된 이슈들을 아주 심층 취재도 하고 다양한 칼럼도 넣고 해서 그 교육에 대한 종합 어떤 일간지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 교육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포털에서 교육언론창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뜨는데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제가 많은 우리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 지금 수업 듣는 교육학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필수로 교육언론창을 봐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학생들도 보면은 교과서에서 접할 수 없는 생생한 교육에 대한 현안, 이슈,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교육 백과사전도 좀 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이제 그건 그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강경숙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께서 지적한 그 이슈들을 사실은 교육언론창에서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네.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는 교육언론창도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교육언론창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저기 첫 국감인데 좀 떨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네, 뭐 안 떨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짓말이겠는데요. 예. 거짓말이네요. 네, 저도 이제 실은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교수님이시죠? 네. 주로 이제 말로 그야말로 먹고 살던 직업을 해서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진짜 1분 1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필요한 교육의 중요한 이슈들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정말 그런 사명감이 좀 불끈불끈 솟았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네. 그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본인 질의나 뭐 했던 네. 장면들 포함해서요? 네,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충북대 의대를 갔었는데 아까 영상에 나왔던 네, 거. 비 맞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의대생들이 밖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비를 맞으면서 굉장히 절절하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의대가 망가졌는지 좀 실제로 한번 보시라. 이제 보러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정말 이거는 정부가 얘기하는 거랑 너무너무 현실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시나리오들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네. 이렇게 네. 흐트러지면 실수할 우려가 더 많아지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충북대 총장님을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냥 아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막 쏘아 붙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한 말 중에 그 총장님한테 저렇게 비 맞으면서 절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비를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 말을 제가 딱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감동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함께 공감을 전혀 못하는 총장과 저렇게 절교하고 저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들하고의 이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근데 이 네. 원래 시청자들도 네.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아, 자료를 계속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렇죠. 이제 화면 딱 보고 상대를 보고 얘기하면 네. 맞아요.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예, 거구나. 예, 예.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네. 전달력이 좋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김은수 의원님은 이번 첫 국감 마친 소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서울시의원을 조금 해보긴 해서 조금 낫긴 했는데 그래도 판이 워낙 큰 판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떨렸고요.
저는 재밌는 일이 좀 그 광경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특별히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 역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동북아재단 뭐 이사장이라든가 뭐 중앙학 한국학. 이사장, 한국학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뉴라이트 게르들 뭐 친일 문제 막 이걸 우리가 이제 공격을 막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쪽 의원이 예.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이요 공직자 할 소리 하고 같이 공격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상황이지? 점심 먹으면서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공격을 할 때는 예. 이분들이 막 그 반박을 하고 그 보통 그 한동훈처럼 여야 예, 장관들이 대리되죠. 보통 그렇게 막 하고 그냥 난리가 나고 개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막 대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같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딱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점심 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친한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임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번 해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있어요. 심하던데.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망언들을 너무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 또 이거를 같이 친일파로 동조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재밌네요. 친한파 계열에 있는 한 분이 그분들을 공격을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거 나중에 편집에 써먹어야겠는데. 네, 그거 잘 쭉 보면 나와요. 야, 네. 좋네요. 자, 오늘 아까 방금 지금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녹화 방송을 하는데 오후에 녹화 방송하는데 방금 들린 소식인데요. 소위 통과됐다고 고교육 무상교육 네. 관련해서 네. 정부 지원금 3년 동안 연장안이 방금 통과됐다고 속보를 접했는데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제 오늘 그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실은 여당에서는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간사께서 여당 간사는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의견으로 그 법안을 낸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국비에서 원래 47.5%를 줘야 하는데 그거를 안 줘도 되게끔 되는 법안이어서 그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캐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야당들하고 이제 이렇게 법안이 같이 이제 표결이 된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비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제 국비에서 47.5% 또 교육청에서 47.5%를 해서 95% 나머지 지자체에서 5%를 해서 이제 100%의 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상교육 그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국비에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수가 결손이 많으니까. 요즘에 뭐 다 부자감세랑 뭐랑 해가지고 네. 국가에서 뭐 이번에 또 30조도 다 펑크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계까지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 야당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3년은 계속 연장해야 된다. 똑같은 그 이제 47.5% 포함 95%까지 해서 하여튼 국비에서 하여튼 절반은 좀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죠.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3년입니까? 이게 5년 뭐 10년도 있고 아예 네. 그거를 뭐 네. 그 이제 연장이 아니라 못을 네. 박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유연성을 둔 것이기는 해요. 이제 세수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좀 시간을 물론 이제 연장해서 무제한으로 하자고 하는 의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류를 따라서 3년 정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3년 정도만 일단 잡아두자 이제 이런 거였죠. 윤석열 정권 임기 끝날 네. 때까지 그게 3년 아닙니까 지금. 탄핵이 될 네. 수도 있는데. 네. 탄핵을 그렇군요. 빨리 시켜야 합니다. 제가 저- 좀 보완, 네. 뭐 이게 지금 이제 비율이거든요. 예. 국고에서 음. 47.5%,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똑같이 47.5%,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5%.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에 국고 부분을 이제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예, 예산에서 네. 책정을 안 했죠. 네. 음.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양심불량이냐면요. 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든가 법을 자기들이 먼저 개정을 해준다든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냅두고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근데도 뻔뻔하게 현수막에 네, 네. 우리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 반드시 챙기겠습니다를 먼저 자기들이 건 거예요. 맞아요. 그거 걸었어. 현수막.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양심불량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 국고의 부담액을 전혀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달았잖아요. 네. 그 저희 민주당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식으로.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항상 뭐든지 양심불량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걸 느꼈었어요. 그 정권에서는 국민들 이제 속이는 건데 네. 교육청을 비틀어서 없는 교육청 예산 거기를 지금 뭐 다 95%까지 거기가 부담하라 정부 네, 것까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된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데 자기들이 할 일 중앙정부 예산은 한 푼도 안 내고 네. 돈도 없는데 교육청들 네. 비틀어갖고 거기서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야기는. 네, 그러면 또 법사위에서 뭐 여당 의원들은 다 퇴장하고 없고 그럴 거.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나 여기 네. 지금 그렇죠? 야당이 책임지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오늘 참 보니까 아까 그 언론 방금 강경수 의원님 하실 때 사진 보면은 오늘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사진은 저 지금 그 여당 간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저분은 참석 안 하고 퇴장한 건데 저분이 지금 뭔가를 한 것처럼 저렇게 또 기사를 그러니까 내는 저거는 이제 뉴스원에서 사진을 네. 잘 찍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앉아 있는 게 문정보 의원 같은데 저 가운데 네. 간사니까. 네, 아마. 민주당. 맞습니다. 법안 소위 그 위원장이시고요. 아 예. 네, 사실은 아까 그 나가신 저 간사, 여당의 간사 저 의원이 낸 법안은 사실상 무상교육, 그러니까 국고를 다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계셨으면 아마도 무상교육을 좀 반대하는 의원처럼 비칠까봐 그런 좀 포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간. 그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정부 안처럼 됐다면 네. 교육청이 다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한다면 네. 지자체별로 네. 또 지역별로 이렇게 부담률 자체가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김민수 의원이 밝혔던데 그 내용도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지금 현재 지자체가 5%를 예. 책임지고 있는데 네. 지자체라는 게 이제 시도하고 시, 군, 구청 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지역에서는 막 15% 이렇게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남 예. 13.2. 그렇죠. 13% 하고 뭐 서울이라든가 부자 지역은 오히려 막 3, 4%밖에 부담 안 하고 경기도는 있고. 2.9. 예. 그리고 경기도가 부산가? 예. 근데 그 이제 평균치가 5%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달라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동네가 그동안에 많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유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무상 교육비를 가난한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를 그대로 그냥 그걸 부담시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한 지역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던 잘못도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진짜 일리 있어요. 예. 지금 원래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개인 부담으로 간다면 학부모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진다면서요. 아, 이제 이게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예, 자초가 됐을 네,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돈은 없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렇게 땡겨서 쓰다 보면 국가에서 47.5% 받아야 될 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다가 쓰면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으니까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AI 디지털 교과서 되게 논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교육감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다 준비하고 계시냐. 교육부랑 좀 이야기가 됐냐 그랬더니 교육감님들이 거의 다 모르시고 교육부에서 도움을 받을 줄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돈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국가에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정상화되지는 못할 거고 하여튼 학부모님들한테 사실은 부담시키는 건 지금 아닙니다. 이제 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고 부분을 아까 이렇게 예. 47.5%를 교육부에서 안 해버리면 이게 이제 저절로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방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실제로 지방세를 걷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국가 내국세에서 47.5%를 받아서 쓴 거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돈이 어차피 국가 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 돈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알아서 이 돈까지 쓰라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떠넘기기. 지금 저 네. 민주당에서 네. 소위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전체에서 통과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회 본회의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법사위 거쳐서. 네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냐 이거죠. 근데 부모 문제는 입장에서. 이제 네. 법을 통과시키면 이제 다시 국고를 이렇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네. 예, 도로 거부권 행사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돈으로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부담은 굉장히 클 텐데 이건 학부모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 예. 그 유치원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고 예. 내가 다 무상 보육 시켜주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 국비를 따로 별도로 내보내주지 않고 예. 그거를 그 초중고등학교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비까지 가져다 쓰라고 한 사건이 그때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 거부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편성된 부분을 전액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예. 되면은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 정치 부담은 있을 거고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여야가 이제 싸울 텐데 야당은 그 증액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줄이는 권한만 삭감 권한만 있지. 근데 이제 정치적 타협 같은 경우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이런 어떤 통치 방식을 볼 때 야당과 합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전히 지금 이 이슈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결국 얘기죠. 이제 저희 야당이 이 앞전에도 그 뭡니까 그 지역화폐 예산을 네네.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그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가지고 일부 살렸죠. 다른 정부 예산을 우리가 삭감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시켜놓고 버티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억지로라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검찰들 특활비 이런 것도 네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 부분도 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써야 그럴 되지 것 않나. 같은데 여당도 나중에는 결국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용산 눈치를 봐서 그렇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저거 해줘야지 내가 표 떨어질 텐데 고교 무상교육을 세상에 정부가 방치한다? 이거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도 마찬가지 수도권에 있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아파트마다 그 저기 뭐야 저 확성기 들고 걸죠. 다녀야 돼. 현수막. 그거 알려내야 돼. 집집마다. 집중하고 이거 알려내야 돼. 중고등학교 골기대를 내야 돼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국고로 지원하는 47.5%를 지원하지 않고 교부금에서 교육청 보고 알아서 하라. 그게 약 9,400억에 해당되고 그 1조에 네,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에서 1조면은 그 서울이나 경기가 한 절반 정도 해당되니까 서울 경기 합치면 한 5천억 되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뭐 유보 통합이라든지 AI 디지털 AI. 교과서라든지 또 고등교육에도 지원금 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수 줄어든 파이가 줄어든 데다가 또 한 3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만약에 한 15조 정도 된다. 그럼 그 중에서 경직성이 약 80% 해당돼요. 그러면은 한 20% 정도 범위 안에서 학교 운영비 쓰고 교수 학습 지원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몇천억이 빠지잖아요. 정말 빈 깡통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거기에다 또 이거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부모들한테 전가시킬 수 없는 시대거든 지금은. 근데 그걸 교육청이 무책임하게 그 시행 안 했다 그러면 교육청을 또 이 문제의 그 근원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변별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좀 제대로 통과시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조전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죠? 무상교육 관련해서? 조전혁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분은 뭐 그냥 색깔 논쟁만 하던 분이라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근식 후보님은 이거 지금 네. 큰일 났다. 네. 고등학교 이렇게 네.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알렸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네. 아무 말 안 했거나 네. 어영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게 주요 쟁점이긴 했죠. 쟁점이죠. 네. 가장 피부로 와닿지. 예, 무상교육을 네. 예, 정근식 이게 후보님이 입학금, 등록금, 교복비, 그다음에 학교 교과서 운영비. 대금, 학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무상으로 한다고 네. 명시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걸 개인 부담, 사부담으로 넘기면은 부모 또는 가정의 이 경제적 부담은 엄청난 거니까. 1인당 거의 160만 원. 160만 원. 플러스에다가 네. 입학금하고 교과서 대금 합치면 200만 원 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럼요. 지금 경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 얘기도 좀 이슈화 됐어요. 노벨 문학상 받았던 한강 작가의 네. 책이 폐기될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서 뭐 특히 경기도 여기 임태희 등장해. 유해도서로 지정했다. 이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성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 내용이나 교과서나 책에 도서에 관련된 통제를 교육청이 한다 또는 외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압력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은 교사들이나 사서나 국어나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외부 압력이 있다고 해서 도서관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뭐 이렇게 속아내라 또는 열람 금지시키라. 그 총량이 약 5,800건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는 노벨 문학상 받은 지금 얘기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네. 책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학교의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네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우리의 그 참 자랑스러운 업적을 경기도 교육청은 막고 있다. 이런 어떤 모순적인 어떤 현상을 교육감이 물론 나서서 하진 않았겠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다 지원했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이 매우 심각하게 따지는 걸로 알고 이거는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입장에서는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한강 작가가 노벨 뭐 문학상 탈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임태희는? 근데 그 금지된 그 리스트 중에서 아까 뭐 저 꽃할머니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또 일본 작가의 작품도 있고 줄리의 그림자. 줄리의 이런 것도 그림자 있습니다. 이게 줄리여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출판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저것도 있어. 호주 출판상에서 올해 네. 청소년 책으로 선정된 그건 순전히 내용이 아니라 생리를 시작한 네. 너에게. 네. 순전히 내용이 아니라 음.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 때문에. 제목 때문에. 하긴- 줄리의 그림자. 야, 책을 다 읽어봤겠냐고. 줄리가 누군지는 처음에 되게 몰랐겠죠. 철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근데 그게 왜 검사가 됐냐고요. 이게 뭐 70년대 무슨 또 다른 줄리가 유명하잖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강윤수 의원님. 네. 경기교육청 국감 네. 하셨죠? 네, 그럼. 거기서 나왔습니까, 이 네, 얘기? 네,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4달 동안인가 3번의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찍어갖고 이 책은 안 돼.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성유해도서라는 것을 이제 좀 속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그 첨부 파일을 달린 거에 그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예.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밀러의 비너스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무슨 다비드상 다 나체상이지만 그거 얼마나 뭐 몇백만의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는데 채식주의자가 물론 성적 그 논의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성유해 그 도서라고 분류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학의 자유라든지 뭐 표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는 정말 굉장히 반교육적인 것이고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한강 저자의 책에 대한 관심도를 고치시키는 오히려.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판매가 된 거죠. 많이 네. 네. 하여튼 네. 임태희 교육감을 질타하는 강경수 의원에게 제가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매우 감사한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게다가- 70년대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그러니까. 금지곡들이 있잖아요. 네. 참 그게 생각이 나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때 좋은 노래가 다 금지됐잖아. 뭐 애들 송창식에 왜 불러? 맞아. 왜 부르냐고. 이런 게 금지가 됐다는 게 말이 상식이 안 되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저도 그렇지 않고 거짓말이야. 적어왔는데 네, 거짓말이야. 맞아, 왜 맞아. 불신을 조장하냐. 어. 그다음에 기러기 아빠. 왜 이 처량한 이런 걸 자꾸 하냐. 이미자. 또 이장이 그건 넣는데 그건 너. 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걸 하냐. 야, 준비만 해야겠어요. 네, 우리 또그 양현 김민기 노래. 네, 선배님들의 또 아침 이슬도 노래. 있고 아침 이슬도 많이 그렇죠. 있죠. 많이 그렇죠. 있고. 네. 또 뭐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변호사 그 영화에도 예. 재판하다 예측한- 검사들이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다고 해서 대학생을 예. 국가보안법으로 예.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폭력이죠. 저 금지 도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런 1970년대 얘기를 다시 반복해야 될지 교육계의 역사 뉴라이트 이 교과서 논쟁도 있었고요. 교육계 자체가 지식에 대한 자율,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의식을 고양하는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가 교육인데 여기에 정치적 또는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한다. 이 자체가 벌써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에 좀 그 순환을 많이 겪은 게 이것도 있지만 명태균 등장하면 네, 유탄을 네. 맞았어요. 네. 네. 임태희를 네. 명태균이 추천했다고. 추천했다. 김건희한테 뭐 이렇게 네. 나온 거잖아요. 국감장에서도 그거 네. 저 영상 네. 녹취 네. 그걸 틀었어요. 그 백승아 그거- 의원님이 했던가? 아니 제가 했습니다. 아, 제가 그 처음으로 네.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 주로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네. MB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끝까지 그 정부 정치 활동을 한 것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인수위 때 인수위에 있었어요. 당선인. 네. 특별 고문인가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맡아서 하셨죠?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에 네.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그럼요. 작용하죠. 그럼요. 여권 내면서 네. 아 네. 힘센 실세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졌습니까? 아이고 자꾸 진짜 어떻든 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게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직접적으로 정당에 관여하고 그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위에서 내려 누르는 방식으로 정치계의 권력의 힘으로 들어왔다. 그 자체가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김문수 의원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여순 사건 네네. 있잖아요. 예, 예. 그 역사 교과서 네. 왜곡된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질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좀 말씀 좀 제가 해주시죠. 이제 지역구가 순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벌써 여순 사건 유족들이 굉장히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역사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동백꽃을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하고 동시에 네. 지금 그 개원한 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옷에 다 같이 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 왜곡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이여순 사건도 사실은 정부 공식 기록에 당시에 11,000명이 사망했다고 나온 거라서 유족들은 3만 명, 4만 명이 될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특히 4.3 제주도민들을 진압하라고 여수에 있는 군인들을 이승만 독재 정권이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왜 우리 국민을 죽이냐. 그래서 정당한 거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반란이 아닌데도 계속 이거를 군인들이 반란한 나쁜 사건처럼 해가지고 이걸 연좌절에서 그 유족들이 그 뒤로 자기 가족 부모님이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근데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 나가서 너 저 빨갱이들한테 뭐 도와준 거 아니야? 또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이제 빨치산 쪽에서 네가 또 독재 정권에 네. 협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서 아무 죄 없이 그냥 손가락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총으로 그래요. 쏴서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사건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역사 왜곡의 가장 큰 것이 이걸 반란이라고 독재 정권들이 평생 70년 동안 네, 네. 묶어놓은 바람에 이게 가장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반란자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 아직도 역사 교과서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번에도 9종 중에서 5종이 뭐 반란군, 반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란, 폭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강경수 의원님 옆에서 저 화면에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이거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네, 내년에는 빠지죠? 3월 달에 근데 이게 검정 교과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이제 10월 말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나 출판 그 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예. 뭘 선정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여야 합의가 빨리 돼서 뭐 제출을 해주면 고쳐준다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유족들하고 빨리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요 출판사 동아출판 리베르 비상교육 한국학력평가원 시마스라고 돼 있는 요 5가지 출판사를 아예
우리 호남 지역은 일체 단 한 건도 선택하지 맙시다. 아. 불매 운동을 동시에 했더니 아, 효과 있었겠다. 예, 오히려 이게 또 그 효과가 자기들이 먼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바로 지우겠다고 해갖고 오히려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아, 예. 지혜롭게 접근했네. 예, 그래서 출판사를 그냥 공개를 하면서 단 한 권도 우리 최소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걸 구매하지 않기로 막 운동을 하니까 출판사에서 놀래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삭제를 해줬어요. 진짜 여순 사건에 네. 대한 이 본질을 네, 그 맥락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오해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잘 몰라. 네. 사실.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이제 4.3 제주도민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이 단독 정부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제주도민들이 먼저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수에 있는 군인들한테 저기 가서 사살해. 이승만 독재 정권 명령을 하니까 그거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사건을 그 다룬 우리 저 김문수 의원님의 그 기사를 내가 봤는데 네네. 저도 좀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교과서 검증이 끝나고 재심 의견을 내면은 그걸 출판사가 받아들일지 말지. 네네. 그래가지고 받아들인 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기술하게 이렇게 그 자율성이 지난 정부 때 많이 넓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검증 기준에 딱 맞춰서 안 고치면은 출판 못 한다고 그랬는데 예, 저자들의 자율성을 좀 줬습니다. 네. 뭐 그 이후에 이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다 검증 끝났는데 여순 반란을 여순 사건으로 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을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사 옆에서 의원님들 같이 막 해줘서 이렇게. 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서술을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이고. 저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한 일을 하셨다. 네. 혼자서 놀랐습니다, 사실. 네. 네. 경기도 김문수하고는 좀 다르게. 암행어사 그 김문수. 친일파 그분하고는 아주 다르게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김문수가 나타났다. 네. 여순가 가니까 이 뭐 있잖아요. 여순 사건 관련된 네. 무슨 시설이 있던데.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여순 그런 탑도 있고 네, 네. 또 그 역사 40명 뭐 3만 명 400명 명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 맞아, 현장들이 맞아.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요.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을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일 때 그렇죠. 그때 이 반란자를 법에 이미 빼고 뺐어요. 통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미. 참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런 걸 잘 해놨다는 네. 것 중에 하나는 요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법은 잘 안 지키면서도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은 못하고 자기들 또 아니 5.18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5.18 특별법 다 통과된 지가 언젠데 여전히 그러니까. 망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악쓰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니까 네. 좀 됐습니다. 그 여수를 가니까 여수에 택시 운전 그 택시 회사 이름이 여수 밤바다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여수 밤바다에 준하는 여수 김문수로 저는 순천. 순천 김문수가 여수는 여수 순천 그렇지. 사건. 그래서 네. 줄여서 여순 여수. 사건이라고. 지역구는 순천이고. 네, 저는 순천이고. 착각했네. 자, 그 교과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네. 그 9종 중에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평가원. 네. 한국 여기 학력평가원. 10월 달 중에 지난번에 윤근혁 기자 나와서 네. 아마 네. 신청하는 학교 두 군데나 한 군데 뭐 얘기했잖아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있습니까? 경기도에 네. 그것도 또 경기도네. 경기도에 대안학교 하나가 오, 그래요? 대안학교 하나가 선택했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건 임팩이 없는 거고 그게 아마 그 전에 그 주장했던 뉴라이트 목사님하고 연계된 그 학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가된 학교에서는 없다. 채택 제로다. 자, 학력평가원 내용에 대해서 네. 기술한 내용들이 문제도 많았고 표지가리 아까 네. 영상에서도 네. 봤습니다. 네. 강수 의원님. 네, 표지가리. 예, 뭐뭐 네, 지적하십니까? 제가 제 키워드가 표지가리입니다. 제가 제 처음으로 쓴 어떤 뜻이냐면요. 네. 여기 이제 3년 동안 한 권 이상의 실적을 내야만 검정 교과서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네. 없어요. 이 출판사가 그런 게. 학력평가원이라는 네.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16년 전에 네. 펼친 그 책을 예. 여기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요 책이 이제 23년도에 나온 걸로 하는데 예. 들추면 예. 이게 딱 들추잖아요. 그럼 예. 여기가 출제가 2008년도 수능 완벽 대비에 대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지워야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진짜 쟤네들. 너무하네 진짜. 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응. 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여기도 보면은 표지는 똑같고 표지만 속지는 똑같아요. 표지만 아. 바꿔치기 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번호도 같아요. 문제 306번의 문제 308번 쪽수도 심지어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교육부랑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농락을 당한 건데 네. 그럼 자꾸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당한 대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네 도둑질 맞았으니까 빨리 도둑 잡아. 도둑을 이렇게 잡으면 돼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줘도 결기를 보이는 거 안 잡으려고 도무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럼 뭐지? 교육부에서 뭔가 이렇게 평가원에다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과서 하나 정도는 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잘 활동적이지 않았던 이 출판사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의 역사교과서를 하라는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달 늦게 이것이 심사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한 거죠. 해도 너무 그 교과서의 네. 저자로 네. 교육부 장관 청년 보좌역에 김건호. 있는 사람이 참여를 했었어요. 김건호라는 사람.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법령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와 같이 교과서를 검증하고 심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출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뭐 국회에서도 따진 것 같은데 그게 있고 그 전에 또 이 교과서를 만들게 된 계기를 그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 관련된 세미나에서 어떤 교사가 발표하니까 당신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뉴라이트 쪽에서 지원하고 호응을 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름을 얘기하긴 뭐하니까 배 땡땡이라고 하는 그 저자도 있는데 이제 평소에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그 뉴라이트의 그 친일 이런 사관이 되게 많이 강의를 하던 분이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올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라이트는 정말 완전히 친일의 매국의 정서가 너무 많아요. 뉴라이트를 신친일파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거의 친일파죠 사실은. 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잔류 일본인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이제 토착 외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토착 외고. 토착 외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진짜 그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남아 있나 이런 느낌. 그 일본인들 중에 네. 본국으로 못 들어가고 잔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이런 뉴라이트 사관을 뭐 교과서에 실른다 이런 목적이 있었으면 좀 참 치밀하게 준비를 하던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언제집 뺏겨다가 결국 시장에 퇴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가된 학교도 하나도 선택 안 회사 했다며. 망했어요 이제. 출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검증 취소를 받아야 돼요. 저거는 뭐 교육부에서 그다음 조치를 안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원래 법률적으로 하면 업무방해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방해죠. 업무방해를 한 셈이죠. 거야. 거짓말 안 장난쳤으니까. 근데 도무지 평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제가 수정대조표를 내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내고 뭐 본인들이 굉장히 농락당한 거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부에서 정말 그 위에 용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식민사관을 좀 심어주기 위한 일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돼요. 평가원장 할 때는 그런 일이 참 없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 교과서 검증하는 검정단이 있어요. 네. 검정단은 원장이나 외부로부터 일체 압력이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뭐 일체 그 상황을 잘 준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그렇게 손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내부 또 양심선언 예. 공익 제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누가 압력을 넣는지.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네. 야 이거는 뭐 누가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먼저 제가 하세요. 예.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우선 하겠다. 이렇게 했고 26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과목도 확대해서 국어, 사회, 과학, 기술, 가정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28년경에는 전면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거고 뭐 예산도 뭐 거의 1조 5천억입니까?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수조 원이 들어가는 최소 1조 네네. 9천억에서 예, 6조 6천억. 네, 6조 6천억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는 냄새가 너무 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또 업자들하고 너무 또 연결돼 있지 않나 급하게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밀어붙인다 이런 네,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강윤수 의원님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네, 덧붙일 말씀 있습니다. 네. 요번에 국감 다니면서 이제 시도교육감님들께 여쭤봤는데 도무지 어디서 예산을 빼야 될지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이제 이미 내야 되는데 이 교과서 구독료는 12월에나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엇박자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 우리 박지영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최대가 이게 6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최소가 1조 9천억 원인데 이게 서울시랑 서울시 보면은 9,800억 정도를 4년 동안에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지방교육청이 살림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얘기는 지금 없던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거의 진짜 무슨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데 사실은 교원도 늘려야 하고요. 그죠? 지금 요즘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네. 많고. 네. 그리고 또 기초학력 분진도 되게 많은데 써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거기서 이제 쓰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말이 AI 디지털 교과서지 AI가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맞춤형이고 개별화됐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수준이 다르니까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하면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니 이거는 사교육비를 절대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에 AI 정말 그 챗 GPT도 있잖아요. 네. 챗 GPT에서 우리가 답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질문을 합니까? 챗 GPT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답을 정교하게 얻어낼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생각하는 힘을 이렇게 AI DT를 통해서 자기가 문제풀이형 뭐 단답을 풀고 답을 맞춰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독서 교육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 뭐 논리력, 생각하는 근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성과는 애들한테 미래 인재를 이제 길러내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1인당 지금 뭐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만약에 그 구독료를 네. 따져보니까 학생 1인당 1년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4년간 127만 원까지 네. 부담할 수 있다. 네. 이런 데이터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 AI 없다. 이게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많아. 최근에 어젠가 네. 이탈리아에서는 14세 미만의 휴대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고 16세 미만의 SNS도 하지 말도록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이런 유명한 그 전자산업이 발달된 동네에서 거기에 학교에는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학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학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수능에서 오지선다형과 같은 문제풀이에만 적합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시키고 협업하고 서로 상호 질문할 수 있는 문제 생성형 그러한 미래 역량을 가르치는 게 학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정말 하찮은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교과서로 만들어서 쓴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이 태블릿 PC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과몰입 현상이 우리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집에 오면 핸드폰 들고 공부 안 하냐 그러면 뭐 조금만 더 하다가 아니야 지금 공부해 게임 하지 마 이 간섭을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AI 디지털 교과 쓴다. 집에 와서 핸드폰 보고 있어.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엄마 나 지금 AI 디지털 교과 공부하고 있어. 실제로 AI 디지털 공부 안 해요. 아이들이 정하겠는데. 실험을 해보면요. 아이들 해놓고 과연 공부를 하고 있냐. 한 60, 70% 아이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겠네. 이게 우리 교육에서 아이들의 집중도와 또 시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한번 실험이나 또는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국에 동시에 밀어붙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돈은 들어가는데 역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도 그것도 시범 사업 정도를 해봐야지. 이걸 그럼요. 전면 실시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웨덴 그 노벨 의학상하고 생리학상 수상자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 의견서를 최근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 기기 사용 시 학생들이 학습 시간에 40%가 딴짓을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정답률도 30%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고요. 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들 VDT 증후군 즉 그 비주얼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뭐 저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거 보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상 이 증후군을 조사한 게 있는데 5년간 이 증후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5년간 약 42%가 급속도로 VDT 증후군 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그 건강상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강 의원님 아까 충북대 네. 갔다 오랬는데 그 의대생들 그 학부모들 뭐 재학생들 봤다는 거죠? 네. 의대 정원 문제 이 증원 문제가 보건복지부 사안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게 지금 복학생들 1학년생들 휴학생들 이 사람들이 내년에 그대로 1학년 복학하는데 그러면 뭐 예상하는 게 지금 한 7,500명 정도 뭐 이야기가 나오죠. 1학년생. 증원도 된데 2,000명 늘어나는 데다가 또 복학하고 다. 이 학교 현장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진짜 이를테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생리학 그러니까 해부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데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해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근데 그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봐야 그렇게 길러진 의사래야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몸을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근데 이렇게 인원이 확 늘어나면은 여행 온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해볼 것도 아니고. 근데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지를 뭐 확정해 놨다고는 하지만 그게 금방 이렇게 눈이 깜빡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마술처럼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3년이 걸릴 게 4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든 하여튼 이렇게 밀집돼서 정말 전쟁터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의대들은 게다가 시간을 좀 아껴서 쓰는데 그 다른 건물에서 또 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그 거리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원을 이제 2025년도는 이미 이제 입시 시장에서도 다 이미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6년에라도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계속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200명 중원으로. 이제 그거는 하여튼 어떻게든 26년 거는 막아내야 합니다. 저도 거기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 진짜 실습실 이런 데가 굉장히 한 6명 정도 단위로 이렇게 작은 방으로 돼 있고 또 테이블도 이렇게 돼 있던데 하여간 완전히 이제 신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어디다 하냐 하니까 처음에는 뭐 어느 지역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검토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 산을 깎아서라도 언덕에다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뭐 1,600억인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의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지만 그 1,600억 잡아놓은 거요 우리가 삭감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과대 학장님들은 절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 총장님 못 오시게 하고 의과대 학장님하고 의대 교수들하고만 같이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과대 교수님들 솔직하게 막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회의장에서는 총장님은 아유 뭐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1,600 정부에서도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예산 삭감 권한이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의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켜 주겠냐. 그 계획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대 교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한 30명 정도를 1년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딱히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전공별로 나타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올해 또 그 의대생들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사고시 시험 볼 학생들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출이 안 네, 됩니다. 네. 지금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저 총장님하고 학장이나 의대 교수들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충북대 특히.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된다 그러고 저 정부에서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제일 예산까지 다. 해당받은 데가 그 충북대예요. 네, 제일 규모가 많아요. 한 50몇 2.5 배. 명에서 뭐한 200명. 149명, 2.5배. 예. 그렇게 늘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용 능력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학교 상황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열악하다는 그리고 거고. 건축 계획을 뭐 3년 안에 그렇게 지으면 이제 1, 2학년은 우선 뭐 큰 강당에서 해결을 하다가 3년 차 때 이런 의대 건물을 더 신축을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데 그 학교 안에서 암센터를 하나 그 몇 년 전에 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계획이 3년에 잡아놨는데 그게 6년인가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변경하고 저것 변경하고 또 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면 3년 안에 택도 없는데도 총장만 3년 안에 이게 가능해서 증언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그 국감을 통해서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은 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그게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 정부도 지금 해법이 없고 뭐 일테면 학교 현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총장 의견 다르고 의대 교수 의견 다르고 또 전문인들이나 전공인들 의견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혹시 두 분도 아이디어 있으면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그 정원이 이제 증원되는 것들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 법적으로도 다 논의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도 발표했는데 4대 개혁을 계속 하겠다 그러잖아요. 뭐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뭐 노동 개혁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의료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정말 망가져 버렸는데 본인은 이게 지금 개혁되고 있다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거고 아무도 그 고집을 지금 꺾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육부 장관도 사실 사회부총리잖아요. 독대를 해본 적이 없고 독대를 해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 사실 거기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관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풀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관료들이 풀 수 있는 방법 아니, 딱 하나네요. 아니 네, 끌어내 지금 그래서 관료들이- 정말 탄핵해야 됩니다. 네. 관료들이 그거를 양심선언하고 거리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의사들이 너무 기득권 또 잘 살고 돈도 많이 버는데 좀 양보 좀 하고 의사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2,000명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들이나 학생들의 그 실질적인 현장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이걸 디테일하게 어느 학교는 그러니까 몇 명 가능하고 어느 학교는 몇 명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총 2,000명 증언 그럼 나누기 n분의 1 해서 그렇죠. A 학교 무조건 200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했는데 예.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좀 세니까 예. 영향력이 거기는 증언을 못 시키고 뭐 그때 지방 중심으로 네, 지방에다가. 갔대요. 지방으로 지방-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성균관대 의대나 저 울산 의대나 울산대. 다 네. 삼성과 현대 네. 대형 병원들은 서울에 있고요. 또 수원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울대나 가톨릭대나 연대나 이런 몇 개 대학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았고 나머지 재벌과 관련된 그 학교들 거기는 묘하게 학교만, 어마어마한 혜택을 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만 이제- 지방에 있지 네. 실제로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지방 의대 제가 육성이야. 밝혀낸 거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그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잖아요. 근데 지방 의료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방 의대에서 학생들이 양성이 되고 거기에 정주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인가를 내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내려고 이를테면 울산의대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에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그 연구동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우리 방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이제 찾아낸 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140억이라고 하는 이제 울산의 의대 건물을 지어야만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거를 글로컬 사업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거기다 써가지고 돈을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도 실수한 겁니다. 글로컬 사업에 그 안에 140억을 주는 것 때문인데, 근데 울산 의대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수도권에서 시키고 이제서야 울산에서 시키라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돈은 또 국가로부터 받아낸 거예요. 사립대학인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래저래 굉장히 실책을 많이 한 겁니다, 이번엔. 실책이 아니라 그건 의도한 네. 것도 아니겠나 싶어요. 자, 오늘 숨가쁘게 다뤄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교육당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그 학교 좀 뭐랄까요 수업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학부모 들을 위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김문수 의원님. 네. 예. 하여간 지금 교육부 정책도 윤석열 그 독재 정권이 그냥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는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고 걱정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그런 지방 지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별 그 예산 책정이나 교사를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교는 그대로 있고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학생 수만큼 줄여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심지어는 뭐 국영수 이런 과목들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을 돈이 좀 적자가 나더라도 비효율성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다르게 많이 좀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민주당은 그런 지역 소멸도 막고 좋은 교육 정책이 잘 되고 또 의대 문제도 잘 풀리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네. 지금 요 탄원서 꼭 요 링크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판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탄원 서명이 얼마나 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15일 날 1심 선고가 나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무죄 탄원 이렇게 하면 바로 예. 서명할 수 있는 코너가 나오죠. 네네. 예,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강 의원님. 네. 이제 국감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도 있고 정책적 이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책은 사실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루려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건이라든지 어떤 정권의 이 교육을 좀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이제 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너무 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사안들이 또 많더라고요. 교육계 안에도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정말 정치적 효능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사안별로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걸 하나씩 다 이번 국감에서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씨 좀 개입 좀 그만하시고요. 대통령님 제발 뭐 교육개혁 한답시고 이렇게 더 이상 좀 망가뜨리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탄핵으로 함께 다 힘을 모아 갑시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교육언론 창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학력평가원 그 저자들이 있는 학교에서조차도 한국사 자기들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참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되게 동료가 저술한 책이면은 웬만하면 그 학교에서 채택할 텐데 그만큼 우리가 뉴라이트라든지 친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대한 의식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들을 누구나가 다 지금 깨우쳤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올곧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 두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정말 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시고 네. 또 교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인 그 규제, 통제 이런 쪽보다는 지원하는 쪽에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언론 창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교육이 국감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경수 의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저희는 다음 주에는 학교 폭력 지난번에 1탄 올렸는데요. 2탄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